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항공과 졸업생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저도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너무너무 이쁘고 괜찮은 친구가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이뻐 보이는 선배나 동료들 사이에서 괜히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너무 비교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매력은 다르고 이쁜 사람만 승무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만 승무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의 면접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어필을 하면서 어떤 친구는 코가 더 이뻐, 어떤 친구는 미소가 더 이뻐, 어떤 친구는 말을 너무 잘해, 어떤 친구는 정말 스펙이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지만 그 안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항상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 번씩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슬럼프를 겪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두 번째는 모든 동기와 그리고 선배, 후배들이 다 한 가지 같은 꿈을 향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먼저 승무원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후배가 먼저 승무원이 됐거나 아니면 정말 동기가 승무원이 먼저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기는 하지만 나는 뭘까라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존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점점 먼저 취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더 그 속에서 더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래요. 조금 더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은 늦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늦게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거나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그냥 본인의 순서를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과를 진학을 하게 된다면 주변의 시선 그리고 그런 당락에 그렇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단점은 정말 이 세 번째 단점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쉽게 해결될 부분인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어떤 거냐면요. 면접 답변에 있어서예요.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 때 태도나 이미지 그리고 뭐 자세 같은 부분에서는 탁과 전공생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지만 답변에 있어서는 너무 그 정형화된 틀을 깨어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공과 전공한 친구들이 기초반부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학교에서 기초를 분명히 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 지원동기, 입사후 포부, 성격의 장단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획일화돼 있고 모범적인 답안이라서 요즘 현재 면접 트렌드랑은 조금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접관에게 있어서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제 항공과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면접 과목의 점수를 매길 때는 교수님 기준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정말 크고 작은 소소한 이런 내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의 장점, 어떤 여러분들의 단점, 경험 같은 것들을 살려줘야 되는지 사실 너무 많은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게 저도 또한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들었을 때 평이한 대답이
바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른 말, 고운 말, 모범적인 답변을 하는 친구들, 좋은 승무원의 자질에 맞는 그 방향성이 맞는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답변 내용에는 여러분들의 분석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채워 넣어야지만 면접관에게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답변으로 완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항공과 친구들을 보면은 이런 답변의 힘이 조금 부족하다. 자세, 이미지, 태도적인 면에 비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은 부족하다. 나를 알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아쉽게 느껴졌었고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 괜찮은 이미지지만 졸업 후에도 계속 실무에서 떨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찾아왔을 때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탈락을 경험을 하다가 답변 내용만 좀 더 핵심 있게 바꿨을 때 순탄하게 실무 임원 최종까지 가는 친구들의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공과의 적인 단점이긴 하지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항공과의 단점은 어떤 거냐면요. 졸업 시즌에 있어서 좀 취업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항공과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할 때 그리고 졸업 후에도 어느 정도는 승무원을 준비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탑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꿈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원서를 넣고 그에 맞는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하는 반면에 이제 항공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도 한 1, 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승무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취업률이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이든 이제 좀 취업을 하더라도 이게 나의 본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승무원 준비와 함께 병행을 하다 보니 좀 소속감 같은 부분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무원이 되지 못한다면은 좀 사회에 나가서도 쉽게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호텔이든 비서든 어떤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건 항공과 친구들을 상당히 선호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태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같은 동료 직장인들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워낙에 다른 탑과 전공생들보다 우수하고요. 그리고 자세, 이미지 같은 부분에서도 정말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는 서비스 업종에 훨씬 더 특화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같은 면접의 선상에서 봤을 때는 항상 항공과 친구들이 더 많이 뽑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호텔이나 비서과에서 항공과 친구들을 싫어할 정도로 그들의 자리를 항공과 친구들이 많이 빼앗아 가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졸업과 동시에 승무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뭔가 비슷한 서비스 업종에 같이 몸담으면서 승무원 준비를 한다면 다른 타전공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초이스가 많은 결과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항공과는 정말 많은 장점과 그리고 단점이 있지만 정말 승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항공과 전공을 100분 활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점들을 미리 알고 감내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어느 정도 실망감도 가질 수 있고 좀 중심이 흔들리면서 정말 힘들게만 후회스러운 그런 전공 선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일단 항공과든 타전공이든 진학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승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렸다는 것만 끝까지 잊지 말고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할 계획 정도는 최소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을 시킬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 기말고사를 정리하고 나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면접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한 몇 개월일까요? 한 4개월, 5개월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